3,300을 돌파하면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가락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장이 맞으니까 흥분을 내 계좌 잔액을 보면서 흥분하지 말자. 네,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하여튼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좀 3,000선을 돌파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좀 드문 케이스죠?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거의 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진짜 나올 만한 상승 각도고요. 네. 이제 일봉으로 제가 한번 차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 네. 일봉 차트를 이게 길게 늘어뜨리면 거의 뭐 한 90년대 초반부터 길게 늘어뜨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한 4월 9일 저점부터의 상승 각도예요. 한 두 달 만에 35%가 올랐거든요. 아, 네. 2280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00까지가 한 35% 올랐습니다. 4월 9일부터 6월 24일이니까 두 달 보름 정도죠. 두 달 보름에 35%가 올랐는데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코로나 저점에서 출발했을 때 약 두 달 만에 30% 오르고 조정받다가 또 오르고 해서 14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까지 지수가 2배 오르는데 한 1년이 좀 안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사실은 2008년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한 5년, 10년에 한 번 오른다라는 게 코로나 때는 2020년이니까 정확히 5년 전이고요. 2009년은 또 2020년에서 거의 1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각도고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부터 그 저점이 한 90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데 역시 한 1년, 1년 반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수가 2배 오르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걸렸고요. 그리고 그 직전은 그럼 언제냐? 그 직전은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 2000년도에 500에서 1000까지 역시 한 1년 걸렸고요. 네. 그 직전이 이제 저 때죠. IMF 금융위기 때 한 280,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수가 3배 오르는데 한 1년,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수가 50% 이상 오를 때 나오는 상승 각도인데 이미 35%가 올랐죠. 네. 그러면 이제 한 조금만 더 오르면 지금부터 한 10%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가 3,300포인트인데 3,000 기준으로 10%만 올랐으면 됐는데 오늘 이미 3,000 기준으로 3%가 올랐어요. 그래서 3,100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한 6, 7%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다는 얘기는 사실 매매 기법 중에 특히 강세장, 상승 추세장에서 진짜 잘 먹히는 게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신고가를 뚫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로부터 1, 20%는 쉽게 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는 종목을 잡아라 뭐 이런 게 신고가 그렇죠. 매매 기법인데 그게 이제 지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도 신고가를 뚫으면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그럼 3,300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 3,500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3,100으로 왔는데 3,300 뚫고 3,500까지 매일매일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조정은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저 조정 끝에 하락장에서는 조정 끝에 뭐 전 저점을 뚫고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또는 조정장에서도 위로 오냐 아래로 오냐의 방향성이 없을 때는 조정 끝에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장은 사실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 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300을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단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추세를 보면은 더 강하게 계속 올라갈 각도다. 그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거죠. 추세의 힘인데요. 이 초반부의 추세가 강할수록 이 추세가 길게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거는 뭐 차트로만 설명드리면 뭐 차트가 뭐
100%다 맞는 뭐 점장이 도사도 아니고 그러면 국내 또는 국외의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도 제가 아마 8.15에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도 아마 나온 적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몇 달 전 기준으로 국외 기준으로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리 시장에 또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월 9일의 저점 우리나라 지수대로 228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던 4월 9일의 저점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상호 관세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25%, 26%, 심지어 중국은 뭐 145, 155까지 올라갔었던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부터 두 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 트럼프가 계속 유예를 시켰잖아요. 심지어 중국과도 유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네. 유예 결과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는 악재의 소멸이 호재니까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 더 악재가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일요일의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빨리 또 끝내나 뭐 이런 또 분위기로 역시 그것도 악재의 소멸이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언론을 보면 90% 정도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어도 휴전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오늘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두 번째는 중동의 지역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사실 몇 달 전 기준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누가 되든 일단 보너스 효과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물론 허니문 효과.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두 분의 취임 초에는 그렇게 막 효과를 못 본 적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사실 효과를 본 게 맞고요. 특히 1, 2년 정도는 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취임 초기 1, 2년이 강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말기 1, 2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임덕 현상으로 경제도 안 좋았었을 때가 많습니다. IMF도 김영삼 정권의 후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니까 뭐 그런 대통령의 후기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대통령이 초기 때 좋고 안 좋고가 확률적으로 되게 높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초부터 사실 저는 올해 이제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됐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건 이제 호재란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과연 미국 증시가 강한 거 정도로 따라가는 강세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훨씬 강하냐 그걸 발라낸다면 국내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정확히 발라내는 방법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은 나스닥을 우리가 더 많이 보니까 나스닥 시장을 본다면 연봉으로 치면은 미국 나스닥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가 올랐습니다. 1%. 아, 그래요? 나스닥은 1%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제자리네. 우리 거래소를 1년으로 본다면 29.35%가 올랐습니다. 아, 30%가 오른 거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1월 1일 날 투자하신 분과 우리 증시에 1월 1일 날 투자하신 분은 3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4월 9일 급락장을 고려했을 때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제가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을 다 팔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좀 약간 조롱을 한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견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배가 풀 만큼 강하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한국 증시 안 해? 국장 진입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국장을 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올해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이 1% 올랐는데 그에 반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는 29%가 올라서 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데 대만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해요. 네. 미국과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그 상승률은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추경에 대한 거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목표, 뭐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또 일단 제시를 했으니까 공약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정말 4천, 5천 이게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5,000포인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숫자예요. 그걸 뭐 6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4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의 올 한 해의 예상 밴드를 증권사별로 보면 전해 종가 지수에서 위아래로 뭐 5% 좁게는 또는 넓게는 위아래로 10% 이렇게 잡거든요. 그 숫자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5,000포인트를 간다, 6,000포인트를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당연히 상승장이라고 봐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각도의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상승장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4월 9일을 기점으로 봐도 돼요. 4월 9일까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월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달 보름이 됐거든요. 2달 보름 만에 끝나는 상승장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진짜 많이 드렸냐면 제가 사실은 코로나 2000년도부터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보세요. 요 2020년도 1400에서 예를 들어 이 정도 이제 2000을 와요. 그러면 1400에서 2000을 오면 거의 뭐 35% 정도 올랐겠네요. 네. 1500에서 50%가 750이니까 뭐 한 30%, 35%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 이제 예를 들어 2000 정도의 방송을 나가면 이 정도에 왔으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고 바닥에서 30%가 올랐으면 상승장으로 전환한 거고 상승장은 1년 이상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00에서 이제 2500까지 옵니다. 요 2500의 시점을 보면 완전 정배열이 돼요. 완전 정배열이 되고 그 직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250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직전 저점 2500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더 갈 수 있냐. 더 가죠. 왜? 상승장이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이 1년은 갈 텐데 그리고 이 정도의 각도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완전 정배열인데 그래서 2500이 정확히 3,300을 찍은 게 2021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3, 4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상승 퍼센트는 1,400에서 3,300이면 100%가 넘죠.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차트와 지금 비슷한 상승 초입이라고 봤을 때 2,280에서 100%면 4,5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4천, 5천을 간다 못 간다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각도라면 3,300은 충분히 돌파할 확률이 높고 3,300을 돌파하면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4,000 이상은 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쵸, 일단 지금 정도의 그까지라도. 차트라면 3,500, 4,000 사이는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인데 뭐 하반기에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게 퍼센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지금 2달 반 만에 35%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3,100에서 20%가 오르면 620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3,100에서 620이 오르면 3,72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3,500에서 4,000 사이는 지금 2달보다 오른 것보다도 훨씬 적은 35%를 2달에 올랐는데 하반기까지 지금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20%만 오르면 3,700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3,500에서 4,0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출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 또는 뭐 중동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확전만 없다면 결국은 정말 큰 호재인 금리 인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어차피 확률적으로 100%는 없지만 약 7대3 정도로 확실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올 초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 우리가 3천도 정말 까마득하게 보였고 그래서 보통 2,700, 2,800까지 않겠냐가 대부분의 비유였는데 이제 3천을 넘어서 3,500까지 이렇게 가는 이 상황, 강한 장세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흥분이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거니까 그렇죠. 흥분을 배제할 필요는 있지만 강세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장은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럼 갖고 있는 거 팔고 뭐 쉴 거야. 또는 아직 대기 매수라면 나는 많이 떨어질 때까지 안 살 거야. 근데 지금 사실은 4월 9일부터 특히 요 날부터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제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였죠. 요때였죠. 네.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는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꺾인 다음에 살 거야, 뭐 아니면 일단 팔고 나중에 살 거야는 팔고서 다시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흥분은 안 좋은 거지만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코로나 때의 이 기울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랑 좀 상담도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냐면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왜요?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3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요. 뭐 1년 만에 1억을 벌었어요. 제가 연봉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 만에 그냥 주식 종목 몇 개 갖고 있었는데 1억을 벌었어요.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지수 상승률하고 비교해라.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1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는데 1억이 2억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거나 갖고 있었어도.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은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35%가 올랐기 때문에 또는 조금만 더 지나면 지수가 50% 오르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1억에서 1억 5천이 됐다? 그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평균값으로 아무거나 갖고 있었으면 됐고 그거보다 못 낸 사람은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주도주에서 먼 소외주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50% 올랐는데 내가 100% 올랐다. 잘하기는 했지만 주도주를 또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기 때문이지 뭐 전업 투자를 한다고 매년 그렇게 내 돈의 50% 100%를 벌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장이 맞으니까 흥분을 내 계좌 잔액을 보면서 흥분하지 말자. 나만 잘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대신 장에 대해서는 강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이정윤 세무사님은 뭐 주식 타짜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허영만 화백에 의해서 알려주신 분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하물며 더 조심하고 더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참 말 나온 김에 이번에 허영만 화백 그 주식 타짜 이게 다시 또 만화로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이 만화가 사실은 허영만 회백님이 몇 년 전에 기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단권화를 시켜서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한 권씩 지금 시리즈로 발간을 하는 중이고 그 중에 제가 이제 1호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하긴 저도 이 주식 타짜 이 책 네. 때문에 또 우리 네. 이정윤 세무사님 알게 됐으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홍보하러 한번 나왔을 때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아, 진짜 이 역사는 반복이 되네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주식 타짜로 불리는 경험과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이렇게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수익이 날 때는 진짜 방심하지 자기 자만을 갖지만 네, 안 된다. 맞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큰 코 다치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약세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손해났으니까. 근데 강세장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네. 나 이번 달에 뭐 20% 벌었어. 하면서 술 마시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내 힘으로 번 건지 시장에 벌게 해준 건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장이 강했을 때 이렇게 올라탄 거라면 너무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언젠가 장은 또 꺾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씹어보셔야 될 아주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